구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난시는 먼 곳, 가까운 곳이 모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또 난시가 심한 경우 눈의 피로감과 함께 두통까지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난시 교정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난시 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난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난시란 이제 굴절 이상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근시, 원시는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 눈의 각막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이 굴절된 상들이 눈 뒤 신경이 이제 어떻게 맺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초점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근시라고 하고 멀리 가는 거는 이제 원시라고 하는데 네. 이 난시라고 하는 건 굴절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 이렇게 또는 다수의 여러 군데 분산돼서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막에서 굴절되는 거니까 각막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막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검은 눈동자, 흰 눈동자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 검은 눈동자 부위를 저희가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검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각막 부위는 정말 유리창처럼 맑은 조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눈 뒤쪽에 안구 안쪽에 검은 부위가 이제 암실처럼 이제 비쳐 보여서 우리가 검은 눈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각막은 말 그대로 그 사물이 눈을 통과해서 우리가 눈 시신경에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앞에 그 정말 차창 유리창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흐릿하게 보이거나 뭐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 참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난시는 어떠한 원리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그 이해하기 좋은 거는요 우리가 공을 비유를 들면은 네. 어쨌든 뭐 근시나 원시는 그 하나의 그 동그란 축구공처럼 매끈한 그 공이 얼마나 가파르냐 편편하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네. 난시는 말 그대로 이제 럭비공인 거죠. 아하. 어떤 면은 가파르고 어떤 면은 편편하고 하니까 이게 눈 안에서 각각 두 개의 초점이 이제 맺히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상들로 나타납니까? 되게 이제 그 사물을 바라볼 때에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근시나 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 난시는 눈을 이렇게 가늘게 찡그리거나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럭비공들을 이렇게 싹 돌리면은 이게 좀 하나의 원처럼 보이는 그런 각이 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찡그리거나 눈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또 상이 또 좀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러한 난시가 근시나 원시하고는 달리 굉장히 그 눈의 피로를 많이 일으켜요. 초점이 두 군데 잡혔기 때문에 눈에 있는 그 근육이 그 초점을 잡아주는 우리가 이제 조절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떨 때는 이쪽 초점에 자리를 잡았다가 어떨 때는 저쪽에 잡았다가 하니까 굉장히 눈의 근육의 피로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시나 원시에 비해서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간이 되면 난시량이 더 증가하거든요. 이 각막의 그 눈동자의 그 조리개가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비해서 유독 빛번짐도 심하고 특히 우리 기사분들이 굉장한 그 시력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게 이러한 난시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겠네요. 눈의 피로감이 더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아픈 그런 두통 증상까지 동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난시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크게 이제 이 종류가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타고나는 난시가 있거든요. 타고날 네네. 때부터 눈 모양이 나는 뭐 조금 완전한 매끈한 축구공, 나는 약간 럭비공 스타일 이렇게 나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되게 규칙성 난시라고 해서 면이 되게 한 두 개의 축 정도로 이렇게 상이 분산되는데 이것 말고 불규칙 난시라고 해서 네. 이런 그 럭비공 같은 각막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물퉁물퉁한 각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불규칙 난시는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원인들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난시는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대다수의 경우에는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규칙 난시의 경우에는 네. 원래 그런 눈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막에 질환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눈병을 심하게 앓아도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좀 눈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불규칙 난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것 이외에 이제 퇴행성으로 생기는 뭐 예를 들어서 흔한 경우 나이 드신 분들 가만 보면은 그 흰 눈동자의 그 흰자위가 검은 창으로 이렇게 살살살 자라 들어오는 저희가 그 백태 또는 일상편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불규칙 난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저희가 원추각막이라고 해서 네. 타고났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각막의 모양이 뾰족하게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불규칙 난시의 또 하나의 종류가 됩니다. 이제 뾰족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추각막이라고 원추각막 얘기를 해요. 질환이라고 말을 하는 거군요. 우리 0522 애청자도 아유 나이가 드니까 눈도 점점 안 좋아지나요?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만약에 이 난치를 방치할 경우에 이제 난시를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난시가 근시나 원시랑 되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유달리 이 난시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저희가 시력 교정을 해보면은 잘 시력 교정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조금 시력 교정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안경이나 렌즈를 교정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빨리 좀 난시 교정은 안경이든 렌즈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성 두통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난시를 교정을 해도 상당히 오래 가요. 네. 이게 굉장히 그 기억에 두통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가 보니까 눈의 피로감도 심하고 조금만 사물을 바라봐도 오래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난시가 있는 분들은 교정을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이제 되도록 이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난시가 의심되면은 이제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정확한 시력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난시가 많은 경우는 사실 안경을 꼈을 때 굉장히 어지러워요. 저희가 이제 난시 많은 분들 교정을 하면 처음에는 어이구 선생님 이거 계단 보니까 이거 울렁울렁해서 넘어질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좀 속도 좀 울렁울렁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시력 교정을 위해서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되는데 안경을 꼈는데 또 어지럽다. 어지러워요. 근데 이게 대개의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끼시면 적응이 애지간하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적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컨택트 렌즈를 가지고서 해요. 네. 컨택트 렌즈는 이런 증상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상에서 이러한 그 렌즈나 안경을 못 끼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뭐 소방 업무를 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 공무원 같은 분들은 본인이 이제 안경이나 렌즈를 끼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는데 이러한 분들은 또 난시를 다양한 레이저나 또는 안내 렌즈를 통해서 교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교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시 교정법에서 이제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난시 자가 진단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이거 저희가 인터넷 SNS에서 아무 사이트나 난시 자가 진단 테스트라고 치시면은 네. 아주 다양한 그 검사 표들이 뜨거든요. 네네. 그 표 별거 아니고 어떤 도형이나 화살표 같은 건데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거 나한테 난시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끝으로 이제 난시가 좀 심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기다 보니까 치료에 굉장히 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난시가 특히 그 성장기 아동들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요. 이 굴절 이상이 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약시라고 해서 아이들이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굴절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때 어른이 되면은 안경이나 렌즈나 시력 교정 수술을 해줘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네. 즉 키가 자랄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안 쓰게 되면 키가 성장이 멎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약시에 안 빠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난시는 그 원시나 근시에 비해서 빨리 교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약시에 빠질 확률이 엄청 높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보시고 왜 애가 자꾸 저렇게 눈을 찡그릴까 옆으로 흘겨볼까 하게 되면은 물론 근시나 원시일 때도 있지만은 난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꼭 이제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교정 그 검사를 해보시고 뭐 근시나 원시인 경우는 안경을 좀 늦게 써도 되지만 난시인 경우는 반드시 안경으로 교정을 해주셔야 이 아이가
약시로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난시 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우리 7580 애청자가 49세의 남자 운전직입니다. 3, 4년 전부터 눈곱이 자주 끼고 안약과 눈물약을 자주 넣어주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눈물길이 막혀서 그렇다고 해서 바늘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 간혹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눈물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눈꺼풀의 그 아랫 눈꺼, 윗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코 안쪽에 네네. 아주 그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 구멍을 통해서 눈에 있는 눈물이 코 안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길이가 한 3 내지 4cm 정도 되거든요. 네.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가 여러 가지 그 변성으로 인해서 좀 좁아지게 되는데 아하. 이런 경우에 이 말씀하신 분처럼 눈곱도 많이 끼고 눈물이 조금 흘러 넘치게 돼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부위에 저희가 실리콘 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을 그 누도라고 하는 그쪽에다가 조금 삽입을 해서 한 3개월 놔두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효과가 이제 재발하거나 없는 분들은 새로운 눈물길을 만들어주는 누도 재건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그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 가셔가지고 관을 한 번 더 넣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그분이 판단하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은 관을 넣어도 또 재발하니까 그냥 누도 재건술을 하세요 하고 권유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누도 재건술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바늘로 시술을 받았지만 다시 재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재발한 경우죠. 네, 아. 다시 좁아진 거예요. 그래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80의 청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안과 상담으로 함께했고요.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